이제 부자다! 회사 때려치자! 그리고 리뷰 요정 리담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벌면머니의 벌먼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 계획도 세워야 하는 시기가 오다 보니까 점점 제 수입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흥미를 가지고 보는 유튜브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디지털 노마드, 직장인 부업 관련 영상입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는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여러 유명 유튜버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전자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직접 실행하고 체험해보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체험을 해보고 보여드릴 것은 네이버 블로그에 관한 것입니다. 이전 제 영상에 보시면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한 지 한 3주 정도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4주차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점점 빛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신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차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에 광고를 달 수 있는 애드포스트를 통한 수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튜브의 구글 애드센스와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로는 네이버에서 협찬을 받고 상품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협찬을 받는다고 해서 네이버에서 협찬을 해준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처럼 협찬을 받고 그리고 그 제품을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대가를 받고 그 상품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차로는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마도 블로그의 주제가 어떠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전문적인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해요. 혹은 네이버 블로그를 성공시킨 사람들에게 네이버 블로그를 성공시키는 방법을 공유하는 강의 요청이 오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총 3가지 방법이 네이버에서 블로그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사실 아직 협찬이나 광고를 목표로 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우선 제 목표는 애드포스트 승인을 받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광고를 다는 것을 목적으로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만 하고 그러면 광고를 달 수 있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가 항상 빚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 관련된 영상을 아주 많이 봤는데 거기서 항상 블로그를 할 때 주의를 하라고 하는 점은 블로그가 저품질이 되는 것을 주의하라 라는 거였어요. 저품질이란 내 블로그의 포스팅이 검색 결과 상단이 아닌 저 끝으로 빠지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게 포스팅 단위가 아니라 블로그 단위로 돼서 블로그 자체의 순위가 아주 급락을 한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저품질이 되는 경우를 보면 첫 번째, 어뷰징. 이건 어디서나 좋아하지 않는 행위죠. 프로그램을 써서 혹은 몇몇 사람들을 동원하여 고의적으로 접속률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또는 좋아요, 공유 이런 부분들을 고의적으로 높이는 행위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있다면 이 이메일 주소로 여기에 나가는 이메일 주소로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번째, 과도한 키워드 반복. 이것도 글의 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이 돼서 자동으로 걸러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글 자체 내에서 고의로 키워드를 반복하게 되면 일부러 노출을 유도한다든지 인위적인 조작을 시도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과도한이라는 단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최대한 다양한 단어를 써서 글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3번째, 장기간 컨텐츠 업데이트가 없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당연하죠. 그 블로그를 휴면 블로그라고 인식을 해서
결국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고성이나 상업용 사이트 링크를 지속적으로 다는 경우. 네이버 블로그라는 것이 사실 개인적인 일상을 적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것인데요. 요즘은 상품 리뷰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인 일상을 적는 그런 주된 본연의 목적이 조금 축소됐어요. 그렇지만 정말 고의적으로 링크를 달아 유도하는 행위는 네이버도 참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오래 머무는 포스팅을 좋아하지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는 포스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성 글로 방문자가 급증했지만 단기간 이탈률이 높은 경우. 이것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들어있는 글을 고의로 써서 올린 후에 순간적인 방문자를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꾸준히 한두 가지 주제로 컨셉을 잡지 않고 고의적으로 다른 길로 새는 행위를 막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경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네이버에서 실제로 이런 기준이 맞다, 있다 밝히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블로그를 하는 입장에서 참 슬픈 일입니다. 블로그들은 아마 이런 기준들 때문에 살 떨려서 못 쓴다. 싶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네이버 입장에서는 양질의 글과 좋은 포스팅, 좋은 글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택한 제한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정성스럽게 몇 년 가꾼 블로그가 갑자기 단 하나의 글, 단 하나의 그런 실수 때문에 저품질에 빠져서 외면을 당한다는 게 참 슬프고 잔인한 현실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승인 조건을 보면 이것도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블로그 생성 네이버 애드포스트 승인 조건을 보면 네이버 애드포스트 승인 조건을 보면 블로그 생성 90일 이상 그리고 50개 이상의 포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2주 만에 승인이 난 분들도 있다고 하고 사실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길게 보면서 90일 동안 50개의 글을 쓴다는 생각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을 해야 오랫동안 꾸준히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두 개씩은 블로그에 글을 올려야 최적화가 빠르게 된다고 해서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주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 신경 쓰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주제는 여행, 레시피, 그리고 쇼핑 등입니다. 제가 사실 여행을 많이 다니고 굉장히 좋아해서 이곳저곳 올릴 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행 관련된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처음이라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쓰고 싶은 내용의 글을 써서 그런지 꾸준히 하게 되더라고요. 1주차 때는 한 하루에 5에서 10명? 그리고 2주차 때는 하루에 한 10명에서 20명. 그리고 3주차 때는 20명에서 30명 정도를 찍다가 갑자기 며칠 전부터 방문자가 100명이 넘기 시작했어요. 1, 2주차 때 제가 올린 글이 한 10개, 13, 4개 정도 되는데 모두 다 개인적인 경험을 열거한 것이었거든요. 글 속에서 정확하게 여행지가 어디였는지 필수적인 가격 정보 등의 정보를 대부분 넣기는 했는데 주된 내용이 공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 있는 포스팅이 아니었죠. 물론 개인적인 경험을 아주 예쁘고 재밌게 올리면 분명 인기 있는 포스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1, 2주차 치고는 많이 선방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3주차 때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에 관한 글을 썼는데 이 글의 조회수가 그리고 방문자 수가 폭발을 했어요. 정말 대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 글만큼 방문자와 조회수를 끌어당길 만한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한번 이제 실제로 제 블로그를 보시죠. 자, 이제 내 블로그 통계에 가셔서 여기 이게 조회수 항목을 누르시고 여기에 주간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주별로 얼마나 조회수가 상승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6월 22일 날 블로그를 시작했는데요.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한 주 동안 56개의 조회수가 56개가 아니라 회죠. 56회의 조회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거의 일주일 동안 7, 8에 56, 8명, 하루에 평균 8명. 그리고 두 번째 주 때는 많이 늘어났죠. 7 나누면 얼마냐? 15, 16 이 정도의 조회수가 있었네요. 하루 평균. 그리고 대망의 3주차 때 270이라는 조회수가 생겼습니다. 이걸 또 나누면 대충 한 하루 평균 40개 정도가 되고 사실 일간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처음에 6월 말에 뭐 이렇게 조회수가 나왔다가 뭐 30 가까이 되는 날도 있었고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7월 12일에 갑자기 이렇게 폭발하는 게 보이시죠? 이 시점이 제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에 관한 글을 남긴 시점입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158, 하루의 조회수가 158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때, 물론 제가 90일 동안 50개의 포스팅을 하는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조회수는 그렇고, 방문 횟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뭐 일간 방문 횟수를 보시면 이렇게 그 7월 12일 그놈을 올리고 나서부터 조회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그 전까지는 뭐 20, 30명, 20명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점점 폭발하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트렌드가 점점 공고히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사용자 분석에 국가별 분포가 있어요. 국가별 분포를 보시면 정말 많은 나라에서 제 글을 봐주시고 계신데 보실까요? 주간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미국, 폴란드,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뭐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제 글을 봐주시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 영어로 해야 되나요? 땡큐. 네, 그리고 자, 다음 영으로 보여드릴게 이제 정말 양질의 글이 있다고 판단되는 척도인 시청자 분석이 아닌 평균 사용 시간.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제 정말 양질의 포스팅. 오늘 그러니까 7월 14일 기준으로 4분 30초였죠. 그리고 대략적인 평균적인 수치가 30초에서 1분 사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금 양질의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뭐 2분 정도 되고 뭐 네이버 애드포스트 승인을 받는 조건이 한 2분에서 2분 30초 정도면 된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고요. 근데 제 블로그를 보면 점점 이런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7월 9일 4분 56초, 7월 10일 2분 47초. 그러니까 뭐 2분, 4분, 뭐 가끔 7분, 1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 1분이 안 될 때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런 것 같고 뭐 한 주간으로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첫 주 때 1분 초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주차 때 1분 30초 이상을 기록했고
그리고 3주차 때 3분이 넘어갔어요. 이건 아마도 제가 이 시점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글, 그러니까 자가격리 관련 글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 블로그 통계에서 보셨듯이 갑자기 제 방문자와 조회수가 100명 이상을 찍었을 때 정말 제 기분은 이제 부자다! 회사 때려치자! 그리고 리뷰 요정 리담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내용으로 조금 더 블로그를 공고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코로나 코인을 탄 글 덕분에 이렇게 조회수가 일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외하고 다른 글의 총 조회수가 하루에 20명에서 30명 정도 수준이라 걱정이기는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자가격리 등이 해제되면 점점 조회수가 시들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당장 실검에 오르는 주제를 찾다가는 네이버님들의 아주 충성스러운 알고리즘에 의해서 블로그가 저품질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당장 짧은 기간이 아닌 오랫동안 핫한 토픽이 될 수 있는 주제를 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먹여 살릴 만한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또 다른 포스팅 주제를 찾는 것이 당장 다음의 목표가 됐습니다. 과연 제 블로그는 이보다 더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한 주간 열심히 네이버 블로그를 한 후에 어떤 상황이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다음 영상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유튜브 상황 및 제 계획 등에 대해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